오늘 가볼 장소는 손돌목입니다. 손돌은 사람의 이름이고요. 여기가 이제 서해 바다에서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이 되고요. 서해 백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서해 같은 경우에는 갯벌이 존재하기 때문에 백길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동해안과 달리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배 운영과 연관이 됩니다. 지도를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손돌의 무덤입니다. 손돌이라는 사람이 무덤이 있는데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덕포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덕포진을 찍어서 덕포진 주차장에 내린 다음에 좀 걸어가시면 손돌묘가 나옵니다. 그리고 손돌묘 주변을 보시면 덕포진 남쪽으로 보면 대명항, 대명포구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김포와 가 통하는 초지대교가 있습니다. 물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덕포진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초지진이 나옵니다. 초지진은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공격한 장소고요. 1875년에는 일본의 운요가 여기 와서 이제 조선을 공격한 사건이 되는 거고요. 맞은편에 보시면 덕포진 손돌묘 맞은편에 보시면 광성보가 나옵니다. 이 광성보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프랑스 군이랑 미군이 공격을 하던 장소이고요. 광성보에서 보시면 광성보 안에 보시면 손돌목 돈대라고 있습니다. 방어시설이 이제 돈대가 되고요. 손돌의 이름을 따서 손돌목 돈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덕포진 손돌묘와 강성부 사이에 있는 이 바다가 이 지점이 손돌목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김포 통진이 되고요. 여기는 강화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에 이제 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다인 염화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돌묘, 덕포진, 초지진, 광성보가 중요한 이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은 서해 바다에서 한양으로 통하는 백길이 이 지점을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살이 센 지점이 바로 여기 손돌목이 됩니다. 덕포진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이렇게 노는길을 따라서 흙길을 따라서 오다 보면 덕포진의 포대가 보이고요. 이 길을 따라서 쭉 오게 되면 이제 손돌의 무덤이 나오는데요. 가을에 가면 이렇게 벼가 익어가고 있어서 풍경이 참 좋습니다. 일단 손돌목 근처에 오면 이제 덕포진 타수청의 유적지가 보이고요. 이 유적지를 따라서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이 지점에 손돌의 무덤이 있습니다. 손돌모가 여기인데 손돌의 무덤인데요. 삐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주사 뱃사공이라 뜻이죠. 주사 손돌공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이제 손돌이고요. 공은 이제 초항하게해서 붙인 거고 지묘 그러니까 주사 뱃사공 손돌의 무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무덤이 손돌의 무덤입니다. 손돌의 무덤에서 이제 앞쪽으로 쭉 나가 보시면 여기가 이제 김포와 강화 사이에 백길 염화가 펼쳐져 있습니다. 남쪽을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보이는데요. 이게 김포와 강화를 연결하는 초지대교가 되고요. 초지대교를 건너면 오른쪽에 초지진이 보입니다. 이 백길이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갯벌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물살이 낮은, 그러니까 깊이가 낮은, 수심이 낮은 지역은 이렇게 갯벌이 어스름필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돌목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봤을 때 이 지역이 이제 한양으로 가는 주요 뱃길이 되고요. 조선 태조나 그다음에 태종 이때 이제 조운선이 그러니까 한양으로 세금을 실은 곡식이 가다가 침몰한 기록이 있고요. 손돌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고려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고종이 이제 몽고의 침입을 받아서 개경에서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 이제 백기를 잡은 뱃사공이 이제 손돌입니다. 근데 가는데 보니까 왕이 보니까 험한 물길에 이제 불안을 느껴서 왕이 그의 목을 손돌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래서 손돌이 죽어오면서도 무리의 작은 바가지를 띄우고 그것을 따라가면 강화도에 무사히 도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무사히 이제 고려 고종이 도착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경솔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무덤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김포 통진에서는 그러니까 어, 고려 고종 19년 1232년 음력 10월 20일을 이제 손돌공에 이제 추도하는 기간으로 삼았던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장소가 어, 딱그 이 설명이 완전히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팩트랑 픽션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손돌이라는 사람이 이제 뱃사공이 그 역할을 한 거는 맞는 것 같고 위치상으로 봐서는 이 손돌목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중요한 백길이지 고려 때 개경에서 이제 강화로 오는 백길 같은 경우에는 개경에서 강화로 오는 백길은 강화평화전망대 근처 고려 천도궁 근처에 성천보라는 이제 포구가 있었는데 거기를 주로 이용했는데 어쨌든 손돌의 이야기와 백길의 중요성을 이제 섞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손돌이 죽은 손도를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도 그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날짜는 이제 음력 10월 20일에 제사를 지내고요. 이 무렵에 부는 바람을 손돌바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맞은편이 이제 여기가 이제 손돌의 무덤이 있는 장소고요. 여기가 이제 광성부 안에 있는 손돌목 돈대입니다. 손돌목 돈대는 이제 전투를 하는 어,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돌목 돈대에서 이제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때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고, 그러니까 손돌의 무덤이 있는 덕포거진 여기와 손돌목 돈대 이 사이에 물이 좁고 빨라서 위험한 지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를 손돌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이제 좁은 물살이 센 곳이라서 이제 그 지역의 뱃사공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장소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선 초에 여기에 이제 조은선이 난파를 당하는 사건도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에서 이제 이 지역을 찾아보면요. 배들이 이렇게 남쪽 바다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 바다가 염화가 되는 거고요. 이 바다를 거쳐서 이제 문수산성을 지나서 이제 행주산성을 지나서 한양의 서강, 광흥창으로 이제 곡식들이 세금을 거둔 곡식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덕포진이고 그 아래에 보면 이제 손량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살이 세는 부분을 량이라고 부르고 항은 항, 손돌목 할 때 손은 이제 손도를 지칭하는 거고요. 양은 물살이 센 곳. 그리고 맞은편이 초지진, 광성보죠. 그러니까 병인양요나 신미양요나 운요 사건이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것은 한양으로 가는 백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는 이제 통진부 지도인데요. 통진부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에 툭 튀어나온 지형이 있죠. 아까 손돌의 무덤이 있던 장소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답사를 가보시면 툭 튀어나와 있는 게 보시고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를 손돌이라고 해서 손석항이라고 손돌목을 손석항이라고 적고 있고요. 맞은편이 초지진, 맞은편이 이제 이쪽은 광성진, 광성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손돌의 무덤이 있는 지형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데요. 광성보 쪽 손돌목 돈대에서 보면 튀어나온 것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강화부 지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는 초지진이 있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광성부에 보면 돈대가 두 개 있어요. 여기는 영도돈대, 여기가 손돌목 돈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손돌의 무덤이 여기가 되고요. 손돌항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손돌이란 사람이 한자를 돌석자로 쓰지 않고 여기서는 돌석자에다가 을을 붙여서 이게 이제 한글을 한자로 바꾼 손돌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택리지에서 보면 손돌목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시면
한수는 한강은 통진 서남 쪽에 이르러 꺾여 갑곶도가 되고, 갑곶도가 이제 갑곶진이죠. 강화대교 근방에 있는 되고, 다시 남쪽으로 많이 산 뒤에 푹 끓인 곳으로 흐른다. 승맥이 물속에 옆으로 뻗어서 마치 문턱과 같고 가운데가 좀 오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손돌목이다. 그러니까 손돌목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고요. 그 남쪽이 바로 서해대양이다. 그러니까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이 손돌목이 되는 거죠. 바다를 통해서 이제 손돌목을 지나서 한양으로 가는 거고요. 삼남세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삼남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입니다. 강원도의 배들이 이 서해 쪽으로 올 일이 없죠. 강원도의 배들은 북한강, 남한강을 통해서 양수리 쪽으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 쪽에 있는 항해도랑 평안도의 배들은 강화도의 북쪽을 지나기 때문에 굳이 이 손돌목에 있는 염화로 오지 않습니다. 세선은 이제 세곡선이고요. 이 세곡선이 한양으로 가서 서강대교 근처에 광흥창에 이제 내려집니다. 삼남세선이 이 손돌목 밖에 와서는 만조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지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배가 깨지고 만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만조가 밀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야 돼요. 그러니까 썰물일 때는 배가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얕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밀물일 때 가야 되는 것이 이제 과거에 세운 그러니까 조문선 같은 세곡선 같은 경우에는 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밀물 때 밀물과 함께 한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썰물 때는 배가 다니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밀물이 되면 만조가 되면 이제 밀물과 함께 한양으로 배가 어, 밀물에 실려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남세선이 모두 손돌목을 거쳐 상경하는 까닭에 해로의 요충이라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전부 다 여기를 거쳐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의 배들이 여기를 거쳐서 한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돌목 강화도 맞은편에는 이제 영종도가 있는데 영종도에도 방력을 설치하고 첨사를 두어 짓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영종도랑 여기 강화도 이 염화 지역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를 전부 이어붙여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영종도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선 영종도가 용류도 영종도가 여기고 이 옆을 지나서 배들이 이렇게 왼쪽이 강화도고요. 오른쪽이 김포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여마를 지나서 이렇게 한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지점이 이제 파주 교화 정도 되고요. 이쪽으로 가면 임진강, 이쪽은 한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밀물에 실려서 이렇게 이 길을 통과해서 한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라도, 충청도의 배들이 이렇게 한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여지전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백길이 중요한 것이 영종도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여기가 강화도, 여기가 김포, 통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교동도인데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상도의 배들은 여기를 이제 영종도와 강화도와 김포 사이 여마를 지나지만 항해도와 평안도의 배들은 교동의 북쪽, 강화도의 북쪽을 가기 때문에 이 길로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강화도고요. 여기가 덕포진, 손돌의 무덤이 있는 덕포진이고 올라가면 이제 문수산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화에서 임진강과 한강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서강 쪽으로 마포 용산 서강 쪽으로 가는데 여기 보시면 빗금이 쳐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걸 상징하냐면은 임진강도 그렇고 한강 쪽에 빗금이 쳐져 있는 것은 여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물을 통해서 한양의 마포, 용산, 서강까지 바다에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들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이었기 때문에 밀물에 실려서 한양으로 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강원도의 배들은 이제 북한강이나 남한강을 통해서 양수리로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일이 없죠. 그리고 금강 쪽을 보시면 여기가 금강인데 바닷물이 들어오는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끝부분에 바닷물이 도르는 바닷배가 도르는 끝부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뭐가 있냐면은 강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에 강경이 중요한 시장이었던 이유는 바다를 통해서 건강하게 유통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한양에서 마포, 서강, 용산이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바다배들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교역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군데 더 살펴보면 이제 택리지를 보시면 충청도 내포 태안서 쪽에 아는 곳이 있다. 여기도 장산구처럼 육지가 바다로 쑥 들어갔다. 그러니까 곳이란 표현은 육지가 바다 쪽으로 쑥 나온 부분, 그것을 이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 개의 바위가 가파르게 솟아있는 바다 가운데로 배가 지나가게 되는데 뱃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남북 두 곳이 바다 가운데 우뚝 솟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배가 여기서 많이 조난을 당한다는데, 안흥, 장산곳 이런 장소도 이제 물길에서 중요한 장소가 되는데요. 택리지나 이런 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들, 백길에서 중요한 장소들은 이제 항이나 량이나 그다음에 곧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항은 목항자가 되죠. 병목 형상할 때 그 목항자가 되고요. 량은 물살이 빠른 곳을 지칭을 하는 거고, 곳은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손돌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형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왔고 김포와 강화 사이에 여마를 지나는 중요한 물길이 됩니다. 손돌항, 손양항, 손석항으로 불리고요. 흔히 우리가 아는 울돌목이라는 것은 명랑입니다. 여기도 량자를 썼습니다. 울명자의 량. 그러니까 해남의 우수영과 진도 사이의 물길이 명랑이고요. 또 하나 이제 등장하는 장소가 태안반도와 신진도 사이에 있는 물길입니다. 그러니까 태안반도와 신진도 사이에 이 물길이 이제 태안반도가 바다 쪽으로 뻗어 나오기 때문에 아는 곳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신진대교 아래를 안흥량이라고 부른 것은 여기가 물살이 빠른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흥 찐빵의 그 안흥은 강원도 횡성에 있는, 그러니까 원주에서 평창 가는 길에 있는 그 안흥 찐빵이고요. 횡성군이고, 이 안흥이 이제 얼마 전에 고체 추진 발사체를 발사한 장소가 이 안흥 시험장입니다. 그러니까 서해안의 백길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요. 지금은 태안반도와 신진도 사이에 신진대교 아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랑도 마찬가지죠. 해남의 우수영과 진도 사이에 진도대교 아래가 어, 명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산곳은 이제 북한에 이제 에, 그 북한 땅에 속하는 지역인데 백령도와 북한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북한 백령도에서 바라볼 때 거기가 험한 바다로 그래서 이제 인당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당수로 알려진 심청전의 배경이 된 인당수의 장소가 이제 장산곳 앞인데요. 백령도의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령도와 북한 사이에 그 바다가 위험하니까 중국으로 다니는 배들이 이제 거기를 지나야 되니까, 또는 이제 한양으로 는 배들이 거기를 지나야 되니까 물살이 세고 위험하니까 어린 소녀를 이제 제물로 바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양 쪽으로 와서 한강 쪽에 와서는 이제 염창항이 중요한 백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물살이 센 좁은 장소고, 염창이라는 것은 서해 소금을 들여와서 저장하는 창고가 되고요. 여기가 서울에 이 짐을 따서 지금 염창독이라는 지명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선돌의 무덤을 보셨다면 이제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대명포구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들이 떠 있는데 이 배들은 지금 밀물이기 때문에 떠 있는 거고요. 썰물 때는 갯벌이에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갯벌이에 보면 이제 배들이 있는데 저 배가 어떻게 뜨나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밀물이 되면 이제 여기가 배들이 자연스럽게 뜨게 되는 거죠. 밀물과 썰물이 존재를 하는 거죠. 배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엣지도에서 이제 손돌목, 덕포진 아래에 보면 남쪽에 보면 움푹 들어간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대명포구인데, 여기는 특징이 이제 대명항은 이제 어, 여기 있던 배들이 직접 잡은 수산물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산물 시장을 보시면 배 이름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네에서 유명한 가게가 이제 수철이네 왕새우 튀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명포구에서 많이 나는 게 꽃게랑 왕새우인데, 이 가게가 이제 200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어, 간판이랑 이제 가게가 다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냥 할머니랑 장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커피숍처럼 바뀌어 있고요. 프랜차이즈가 돼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수십 개가 포진해 있는 장소가 이제 수철이네 왕새우 튀김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다시 가서 보니까 어, 이제 좀 맛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손돌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의 배들이 여기를 지나고, 손돌이 이제 고려시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뱃사공이었고 고려 고종 때 희생을 당했으니까 그 이름을 딴 장소가 이제 손돌목이 되는 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죠. 서해의 백기를 이해하려면, 밀물과 쓸물을 보려면 이 손돌목을 가보셔야 한다는 겁니다.